중국 저장성의 북한 식당 여종업원 12명이 집단 귀순한 건 지난 4월 7일. 북한은 여종업원들이 납치됐다며 여론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번 사건을 조작한 청와대와 정보원 깡패 집단을 비롯한 도발자들을 겨냥한 무자비한 1100배의 대응이 개시될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납치 의혹을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민변 측이 소송의 근거로 든 것은 여종업원 가족들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위임장. 친북 성향의 정기열 칭화대 교수가 여종업원 류모 씨와 김모 씨 가족의 위임장을 평양에서 직접 받아봤다는 게 민변 측 주장입니다. 인권 차원에서 저희들이 후계 가족들로부터 위임을 받아내려고 한 노력에 대해서 달리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원 신문 과정에서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의 신원이 드러나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까지 신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탈북민 12명이 내일 법정에 만약에 나온다면 그분들이 무슨 말을 인간적인 처지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인권 상황에 대해서 민변의 입장이 세계의 흐름과 일치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국정원은 탈북 여성 신변 보호를 위해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겠다는 입장. 통일부는 탈북 종업원들은 구제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반면 민변 측은 집단 탈북한 경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탈북한 종업원들의 법정 출석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종업원 12명 모두 법정에 나오도록 소환장을 보냈지만 국정원은 법무대리인만 재판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변 보호나 정상적인 법정 진술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탈북했다고 공개 진술할 경우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 신변이 위협받을 수 있고 반대로 납치당했다고 진술한다면 송환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재판은 탈북자 신변 안전 등을 고려해 비공개 심리로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4월 집단 탈북한 중국 류경 식당 북한 여종업원 12명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들의 탈북이 자발적이었는지 등을 따지는 재판입니다. 재판은 탈북 종업원들의 출석 없이 국가정보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측 변호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탈북 종업원 12명은 모두 자신들이 법정에 출석하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신변을 위협할 수 있다며 출석을 거부했고 국정원의 법무대리인만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민변은 종업원들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에 다시 출석 통지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이 명령한 피수용자에 대한 출석을 거부시키는 것은 이건 사법부의 모독일 뿐만 아니라 앞서 민변 측 변호인들이 재판 시작 전에 법정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경위들이 출입을 막으며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탈북민 단체는 법원 앞에서 민변과 법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변이 어떤 가정으로 북한 주민들과 접촉해서 법률적 동의를 받았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재판부 변경 요청을 법원 형사합의부에서 받아들이기 전까지 재판 절차는 중단됩니다. 얼마 전 해외에 나가 있던 우리 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북한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시사 해설이라며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입니다. 13명 집단 탈북에 이어 지난달 추가로 탈출한 북한 식당 여종업원 2명의 얼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들도 납치를 당했다고 억지 주장을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중국 위남시의 평양 선봉관에서 근무하는 우리 종업원 2명을 유인 납치해서 남조선으로 끌어갔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앞서 홈페이지에 남한으로 들어온 여종업원들의 얼굴과 이름, 여권 번호까지 공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탈북을 도운 남성 3명도 폭로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유인 납치 주장을 반박하며 북한 여종업원들이 먼저 구조 요청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속속히 그렇잖아요. 그 북한 아들 건물하고 본색을 모르니까. 북한은 지난 1일 여종업원들이 입국한 이후 조선, 적십자회와 우리민족끼리 등을 동원해 연일 강제 납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신상 공개와 선전전은 해외 식당 종업원들과 근로자들의 추가 탈북을 막아보겠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여성 종업원 2~3명이 또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제3국에서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에 있는 한 북한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들이 탈출했다고 대북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탈출한 종업원 숫자는 2~3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정확히 어느 지역의 북한 식당에서 탈출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소식통들은 시한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은 동남아 제3국에서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탈출을 결심한 데는 최근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탈출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고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모방 탈출이라는 겁니다. 정보당국은 북한 해외 식당 여성 종업원들의 추가 탈북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식당 종업원들이 잇따라 탈출하는 데는 대북 제재에 따른 심각한 영업난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중국과 아랍에미리트 등지에 있는 북한 식당 20여 곳이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했다고 지난달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경영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외화 상납금을 보내라는 압박이 커지자 탈출이 이어지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다 집단 탈북한 여종업원 12명. 지금은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네, 북한은 아직도 납치라고 주장하지만 이들은 올해 대부분 새내기 대학생이 됐다고 합니다. 곽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공개된 사진 속에 여행객 차림의 여성들이 보입니다. 중국 저장성에 있는 북한 식당 유경의 여종업원도 남성 지배인 한 명과 함께 집단 탈북해 한국 땅을 밟은 직후로 지금까지 유일하게 공개된 사진입니다. 20대 초중반인 여종업원들은 올 3월 대부분 대학생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해 8월 사회에 나간 여종업원들이 정원의 특례입학 제도를 통해 편입하거나 새내기 대학생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그분들은 학업에 이렇게 정진 중인 상태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 자세한 근황은 알려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만 34세 이하의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는 국공립대학교 등록금이 100% 면제되고 사립대는 학비 50%가 지원됩니다. 지난 9일 남북 장관급 회담 및 사전 절충 과정에서 한국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 개최를 요구했지만 북한의 전제 조건 제시로 결렬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북한 측이 2016년 중국의 북한 음식점에서 집단 탈출한 여종업원들의 송환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식당 종업원 12명이 납치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들의 송환을 거부한 문재인 정권이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2년 전에 중국을 집단 탈출한 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을 두고 이 청와대와 정부 입장이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고 또 아주 모호합니다. 기획 탈북 논란을 부채질하면서 북송 가능성까지 거론이 됩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정부는 탈북 종업원 13명이 자유의사로 한국에 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해외 식당 종업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을 하였고 우리 국민을 북송할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의 기획으로 탈북했다는 일부 종업원들과 지배인의 인터뷰 내용이 보도되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입국 경위, 자유의사 등에 대한 지배인과 일부 종업원의 새로운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그동안 종업원들이 면담에 응하지 않아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송 가능성 질문엔 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방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 청와대 관계자는 탈북 종업원들과 억류국민 6명의 교환 가능성에 대해 진전이 되면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남북 고위급 회담 당시 이산가족 상봉 조건으로 종업원 송환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진상규명을 요구하거나 북송을 반대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정부 입장이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